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평산아빠 프리뷰 그 12번째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딧 마이아전을 끝으로 거의 2달 만에 이제 다시 방송을 시작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2달 동안에 업무가 좀 비상 업무 체계 뭐 이렇게 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가 거의 없어서 사실상 이거를 못 했는데요. 이제 또 다시 약간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비상 체제가 좀 이제 풀려가지고 다시 약간의 여유를 얻어서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되었네요. 예. 이 경기는 일단은 실질적인 넘버원 컨텐터 매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경기의 승자는 타이틀샷을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예. 어, UFC 205에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마이클 존슨과 붙는데 하빕 누르마고메도프가 마이클 존슨을 이긴다면 그 선수가 타이틀샷을 받겠죠. 뭐 예전에 우리가 케인과 베우듬의 리매치에서 케인의 대제자로 스티페 미오치치가 들어갔다가 어, 베우듬의 거부로 인해서 타이틀샷이 물거품이 됐는데 그 다음에 바로 타이틀샷을 받은 것처럼 누르마고메도프도 알바레즈와 타이틀샷을 거의 받았는데, 그걸 맥그리거가 이제 가로챈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은 이 도스산요스와 포거스는 자신들이 넘버원 콘텐더인데 이 타이틀샷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예. 그리고 본격적인 프리뷰, 이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약간의 오해를 좀 변명을 했으면 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그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하파일도스 아뉴스를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하파일도스 아뉴스가 1차원적인 그래플러였다가 갑자기 이런 종합 선수로 이렇게 탈바꿈 되면서 그 성장세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걸 분석하지 못한 저의 뭐 그냥 실력 부족이지 하파일도스 아뉴스를 싫어서 그렇게 벤 앤더슨전이나 패티스전이나 누구였죠? 세로니전에 언더독으로 평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리 하냐면은 또 오해를 받을 만한 분석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하파엘로스 안뉴스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나름의 객관적인 분석이었다. 이 방송에 결론이 나고 나서요. 그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승패와 관계없이요. 자, 그러면은 프로필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프로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리치죠, 리치. 예, 6인치 리치 차이가 나죠. 실제로 키 차이는 2인치 차이밖에 안 나는데 리치가 6인치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리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도스안뉴스가 뭐 그 포켓 안으로 들어간다거나 스틱 앤 무브죠. 치고 빠지는 인앤아웃 스탯을 활용해서 퍼거슨의 압박을 벗어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두 선수 다 킥을 굉장히 잘 써주는 선수인데 퍼거슨이 여기서도 2인치 레그리치도 길게 있기 때문에 좀 신체적인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 시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스탯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은 두 선수 다 역시 탑 클래스 선수답게 좋죠. 예, 굉장히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거는 타격, 분당 타격 허용수인데요. 분당 타격 허용수가 좀 퍼거슨이 많죠. 이건 퍼거슨이 어그레시브에서 기인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어, 타격을 많이 받는 거를 자신의 강한 맷집으로 버텨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이런 어그레시브의 테크닉을 탑재하면서 사실 잘 많이 맞지도 않습니다. 예. 자, 디펜스 능력은 68.21%, 68.9%로 최상위급을 갖고 있고요. 서로 간에. 이제 그래플링 스탯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테이크다운 스탯이 하파일로스는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스탯으로 볼 때, 지금 포거스는 78.13%의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쁜 테이크다운 디펜스 스탯은 아닌데, S급은 아니죠. 뭐 존 존스나 저기 누구죠? 해난 바로우처럼 막 90% 넘고
뭐 타이런 우드리처럼 이렇게 아예 안 넘어가는 류의 선수의 스탯은 아니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상대 하파엘 도스 안요스의 테이크다운 스탯은 굉장히 이상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사실 제가 평가하는 토니 포거슨의 테이크다운 디펜스 능력은 78.1%보다 더 높다고 생각되고요. 어, 포거슨이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유형은 그가 너무 어그레시브하고 그래서 킥이 객진되면서 자주 허용을 하고 있죠.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스텝 분석을 꽤나 했었는데요. 그 블로그에 꽤나 많이 올렸었는데 이 스텝 분석 스타일로 보면은 도수산 뉴스가 지금까지 쌓아온 레벨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전체적인 스탯도 더 좋아 보이고요. 스텝 분석만으로 볼 때는 하파엘 도수산 뉴스의 승을 저는 예상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스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파엘 도스 안뉴스의 스타일부터 보면은요, 가장 인상적인 문구가 이 서머리에서 unrated power네요. 예. 뭐 1차원적인 그래플러로만 인식하고 있다가 갑자기 타격이 확 늘어서 돌아와서 챔프까지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은 좀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저 역시도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스아뉴스의 갑작스런 급선장의 피해자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도스아뉴스의 타격 능력을 저평가하면서 이제 안뉴스의 승률을 제가 계속 낮게 잡아온 경향이 있죠. 예. 자, 좀 더 디테일한 스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파엘 도스 안요소의 이 디테일한 스타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가 라이트급 최고의 그라운드 탑 컨트롤러 중 하나라는 게 이 그래픽에 나타나죠. 예, 지금 테이크다운을 39번이나 성공시켰고 굉장히 많이 성공시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34번을 패스를 하고 있거든요. 뭐 거의 한 번 테이크다운 시키면 한 번 패스는 한다. 이렇게 선수 패스는 한다고 보이는 거죠. 퍼거슨이 패스를 잘 허용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도사뉴스가 과연 이제 이런 좋은 패스 능력을 퍼거슨을 상대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은 분석편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도사뉴스가 이 영역에서 완전히 압도를 해버려야 시합을 잡을 확률이 많아집니다. 예. 예, 그럼 토니 퍼거슨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니 퍼거슨에 대한 지금 인식은 여러분은 토니 퍼거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저는 원펀치 너가웃 파워를 가진 광폭한 타격가 혹은 뭐 레슬러로 기억도 되고요. 뭐 다스초크를 잘하는 선수 이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파이트 히스토리가 참 재밌죠. 스트라이킹이나 테이크다운 비율보다 서브미션 시도가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죠. 예. 이런 좀 서브미션 시도가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무래도 퍼거슨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고 기회만 나면 서브미션 시도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그 어그레시브한 서브미션 시도가 지금까지 상대한 레벨에서는 좀 통했는데요. 도스아뉴스를 상대로 이게 역전의 그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퍼거슨이 잘하고 있다가도 역전의 기회를 제공할 것 같아서 퍼거슨이 이 기존의 어그레시브를 유지하며 나올지 좀 더 스마트하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데니 카스티오와의 경기에서도 퍼거슨이 잘 싸우다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싸워서 좀 더 이렇게 안 좋은 포지션에서 탈출을 좀 못하면서 사실 스플릿이 맞을 거예요. 간신히 이겼거든요. 어, 과연 이런 최고의 탑 컨트롤러인 도스아뉴스를 상대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좀 더 스마트하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포거슨이 기존의 어그레시브 모드로 나와서 도스아뉴스마저 그냥 깨버리면은 저는 포거슨이 무조건 챔피언 먹는다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하게 나와서 전략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싸우면서 이렇게 이긴다면 챔피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기존의 어그레시브를 유지하면서 그냥 깨져버리면은 여기가 한계라고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 어, 몇몇 팬들분은 그 바르보자전을 보면서 좀 포거슨의 한계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뭐 바르보자전은 어떤 상성의 문제였고 준비 기간이 짧았고 뭐 그보포가 이제 상대가 바뀌었고 굉장히 무서운 그 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퍼거슨이 보여준
어떤 한계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서머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이제 컨디셔닝이라는 부분이네요. 뭐 레슬링, 복싱, GMP 뭐 이런 거야 뭐 일반적인 거고, 이 선수가 페이스가 진짜 높은데 그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 좋죠. 그게 컨디셔닝이고요. 이런 컨디셔닝 능력이 장기전으로 갈 때 도스 아뉴스의 발목을 잡을 확률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퍼거슨의 디테일한 스타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거슨의 스타일로 들어가면요. 앞서 타격 비율이 36%밖에 안 됐거든요. 그 전체 그 어떤 영역에서. 근데 실제로 타격은 또 거의 대부분 스탠딩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 특이한 경향이죠. 예. 지금 스탠딩에서 타격 비율이 86%를 차지하고 있고요. 예. 어, 결국 상대를 테이크다운 시키면 뭐 아까 썸머리에서는 GMP 같은 것도 나오는데 서브미션을 노리는 스타일이란 얘기죠. 예. 이런 적극적인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런 적극적인 서브미션 시도는 실패했을 때 스윕이나 에스케이프 공간을 많이 열어주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틈을 놓칠 레벨의 선수가 도스아니오스가 아니기 때문에 퍼거슨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자신의 스타일대로 막 그대로 포지션을 헌납하면서까지도 막 싸울지, 아니면 맞불을 놓고 그렇게 싸울지, 아니면 스마트하게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싸울지, 이런 점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번 시합에서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비하인드 스토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스 안뉴스는 굉장히 정중한 인터뷰만 했어요. 뭐 상대를 트래시 토킹하거나 한 적은 없고요. 뭐 퍼거슨도 마찬가지지만, 도스 아뉴스는 퍼거슨에 대해서 이제 웰라운드하고 8연승 중인 좋은 파이터라고 이 정도의 얘기만 했고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수다. 예,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뭐 이제 퍼거슨에 대한 얘기보다 다른 얘기를 더 했는데요. 자신이 챔피언에서 이렇게 벨트를 박탈당하니까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더라. 사람이 변하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신은 벨트를 얻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뭐 맥그리거와의 머니파이트보다는 어, 벨트를 놓고 싸울 수 있는 그 시합을 더 원하고, 퍼거슨을 이긴다면은 나는 타이틀샷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이틀샷을 받기를 원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토니 퍼거슨은 도스 아뉴스를 깰 전략은 압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압박당했을 때 도스 아뉴스의 카디오, 멘탈, 컨디셔닝을 테스트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얘기는 사실 에디 알바레즈도, 발음 안 되죠. 에디 알바레즈도 도스 아뉴스를 상대하기 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도스 아뉴스가 압박당하고 밀렸을 때 이 선수는 약해진다고, 예,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또한 도스사니오스를 너가웃 시키기 위해서는 이 선수가 아주 막 타이트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틈에 그걸 정확히 꽂아 넣을 정확도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선수가 단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은 그 둘을 갖춘 선수라고 도스사니오스를 너가웃 시키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로는 준비를 못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더 추가해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 보이는데, 뭐냐면요. 이 경기는 멕시코 시티에서 벌어지죠. 멕시코 시티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건 고도, 연상되는 건 케인의 2주 캠프, 케인의 그 좋은 카디오를 가졌던 케인을 어, 완전히 2라운드 만에 방전시키면서 챔피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었던 그 악명 높은 도시죠. 예. 실제로 테시아 토레스도 멕시코에서 한번 경기를 한 다음에 그 경기가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테시아 토레스는 다음에 그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은 이제 멕시코에서 절대 안 한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기도 한 악명 높은 곳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고도라는 변수가 있어서 사실 그 고도에 적응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 번째 제가 인스타그램을 두 선수를 이렇게 쭉 봤는데 공식적으로 뭐 인터뷰나 이런 거 제가 확실히 찾아볼 수 있는 게 없어갖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도스 안뉴스는 3주 전에 해발 8,000m인 요세미테 국립공원 쪽에 있는 맘모스 레이크 주짓수짐 거기로 이제 옮겨갖고 시합 3주 전에 고도 대비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멕시코 시티에는 10일 전에 지금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토니 퍼거스는
그 원래 2015년 12월 31일 트윗에도 그 빅베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쪽에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잘 가나 봐요. 그리고 실제로 2015년부터 빅베어에 자신만의 체육관을 짓기 시작했고, 어, 최소 그게 완성된 건 9월 달 정도에 완성이 된 걸로 보이고요. 그 빅베어의 캠프 그 체육관이 그 전부터도 계속 빅베어에서 훈련을 해왔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최소 9그 9월 9월 중순부터는 토니 포거스는 이미 고도 훈련을 시작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멕시코로 들어간 것도 도스 안요스보다 며칠 더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도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라는 거에 대한 준비는 토니 포거슨이 좀 더 잘 돼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네요. 예. 자,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그럼 팬의 예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FC 판타지 게임에 참여한 팬들은 일단 60% 도스 안요스의 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60%가. 역시 타이트하긴 하죠. 예. 근데 이제 인상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도스 안요스가 이기는 유형이 KO가 61%나 나왔어요. 저는 좀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토니 포거슨이 굉장히 그 맷집이 강하고, 내구력이 좋고, 위기 관리 능력이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상대로 61%의 KO? 야, 이거는 조금 의외였고요. 그만큼 도사뉴스가 UFC 팬들에게 신뢰를 얻는 파이터가 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팬 예상이었네요. 예. 자, 그러면은, 예, 그럼 이 테폴로지 팬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폴로지 팬 역시도 도스안 뉴스가 살짝 탑독이네요. 예. 팬들도 이 경기가 분명 일방적인 경기가 아닌 타이트한 경기가 될 거라고 대다수 생각하는 느낌이고요. 그만큼 사실 위협적인 컨텐츠로 포거슨이 성장한 거죠. 예. 승리 방식에 있어서는 UFC 판타지 게임보다는 좀 테폴로지가 저 개인적으로 더 합당해 보여요. 예. 역시 포거슨이 이긴다면 피니시, 도스안뉴스가 이기면은 저런 판정의 확률이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도박사들의 예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박사들의 예상도 이제 팬 예상과 거의 같죠. 예. 처음에 오프닝 스코어에서는 마이너스 120, 즉 승률 54.5%로 둘 다 동률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20으로 시작했고 퍼거슨도 마이너스 120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도스안요스는 급격하게 지금 다시 승률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거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 토니 퍼거슨의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 도스안요스가 떨어진 것보다는 토니 퍼거슨이 좀 더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 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게 아니고 퍼거슨에게는 안 좋은 배당률 추이인 거죠. 예. 지금 뭐 첫인상은 좀 둘 다 비슷해 보였는데 다시 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을 걸려고 생각하니까 도스안 뉴스가 더 신뢰감이 간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예. 예, 그럼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바구니에 이렇게 보이는 게 토니 포거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니 포거슨은 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 리치 어드밴티지를 이용하고 또 레그 리치도 어드밴티지가 있죠. 그리고 킥도 잘 쓰고요. 프론트 킥을 위시한 킥, 그리고 리치를 활용한 앞선 활용, 그리고 그에 좋은 현란한 댄싱 스텝까지 이런 걸 통해서 압박을 시도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 압박이 이제 통한다면 여기에 성공하는 라인인데요. 제가 쓰지를 못했네요. 성공한다면은 토니 포거스는 그 타격에서 압도할 확률이 높아져요. 예. 그 도스아뉴스가 가지고 있는 그 타격의 무기들은 자신이 거리를 잡았을 때, 자신이 앞으로 나갈 때, 자신이 거리를 잡을 때, 자신이 인앤에서 아웃 스탯으로 잘 빠지고 들어갈 때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뒤로 빠지면서 잘 치는 그런 타격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예, 특히나 또 이 선수는 킥을 잘 활용해줘야 또 타격이 풀리는 선수죠. 예. 그런 게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타격 압도를 허였으니 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만약에 압박에 성공하면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라운드 전환 확률이 그만큼 또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 도스 아뉴스는
자신이 타격에서 대등하거나 이겨나가면서 거기서 테이크다운 타이밍을 만들어서 테이크다운 하는 능력이 좋은 선수죠. 예. 그 막 그냥 펜스로 밀어붙여서 강제로 그 그라운드로 데려간다거나 또 타이밍 태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타이밍 태클을 할 때에 그 어떤 퍼거슨의 스프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고 결국 킥캐칭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뭐 킥캐칭이라는 것도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퍼거슨이 저는 스마트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 들고요. 킥캐칭을 5라운드 내내 할 수도 없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압박의 성공은 결국 이런 타격에서 압도할 확률이 늘고 그라운드에 전하는 확률을 줄이면서 결국 나중에 그 도산뉴스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치는 경향을 보여주거든요. 뭐 그때 에반 더넴전이나 도널드 세로니전에도 그런 걸 보여줬는데 이렇게 지치게 되고요. 지치게 되면은 토니 포거슨의 피니시 승. 저는 뭐 이렇게 한 도스안 뉴스가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피니시 당한다기보다는 한 4라운드 좀 지쳐서 피니시 당하는 그런 그림을 조금 예상을 해보고요. 만약에 도스 안뉴스가 이런 퍼거슨의 압박을 벗어나는 거죠. 그게 좋은 인앤아웃 스탯으로 다른 선수에게 뭐 세론이나 디아즈에게 이런 랭시한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길고 마른 이렇게 홀쭉한 선수들을 상대를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빠지고 들어가고 자기 스텝을 살려가면서 어, 압박에서 탈출을 하거나 혹은 토니 퍼거슨 역시도 그 긴 선수들 팔이 긴 선수들의 특징이죠. 그 포켓 안으로 들어왔을 때 좀 대응을 잘 못하는데요. 퍼거슨도 거기에서는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포켓 안에서 잡았을 때 그 굉장히 빠른 핸드 스피드를 가진 좋은 타격을 가지고 있죠. 하파엘 도스사니오스는 거기서 좋은 걸 맞추는 거죠. 네, 좋은 걸 맞춰서 압박을 강제로 해제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압박에서 벗어난다면 결국 이런 인앤아웃 스텝이 더 활발해질 테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타격에서 이렇게 잡아가게 되고 자신의 거리를 지가라고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 조절하면서 싸우게 되면은 이때 테이크다운 능력이 좋은 게 도스안뉴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인앤아웃 스탯으로 스텝을 활용해서 압박을 벗어나고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그러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은 토니 포거스는 굉장히 좋은 주짓수를 가지고 있고 그 가드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가드에서 뭐 이스케이프도 좋지만 상대를 가둬놓고서나 거기서 엘보우로 때리면서 오히려 더 점수를 얻는 그런 케이스도 많죠. 굉장히 좋은 가드 플레이 주짓수를 가지고 있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도사뉴스는 진짜 탑 컨트롤러거든요. 예. 여기서 퍼거슨이 조금 안 좋은 게 그 퍼거슨뿐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다리가 길기 때문에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잡아갖고 뭐 공간을 만들어서 암바나 트라이앵글 그립을 만들고 뭐 어떻게 하체를 잡고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고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백을 주고 빠져나오는 경우 그런 거에는 좀 더 능숙한데 이렇게 버터플라이가 돼서 밀고 공간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데에는 좀 포거슨도 되게 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몸이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어떤 플로우가 좋은 선수인데 이렇게 흑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탄력 이런 것들에 대해까지 좋은 선수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이 선수는 그래갖고 도스 안뉴스보다도 좀 더 낮은 레벨의 선수들에게서도 좀 이스케이프에 실패하고 라운드를 끝내는 경우가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도스 안뉴스를 상대로는 더 이게 어려울 거라고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기어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뭐죠? 토니 포거슨이 그라운드에서 서브미션을 당하거나 거기서 심각한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그라운드 트라우마를 어, 심을 수 있게 되는 도스아뉴스고 그렇게 되면은 토니 포거슨의 그 어그레시브가 줄어들고 압박이 줄어들고 좀 더 디펜스 패시브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예전 스타일이죠. 이렇게 좀 더 복싱을 활용해주는 복싱과 레슬링을 갖고 싸우는 복슬러 스타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스아뉴스는 좀 더 편하게 싸우면서 어떤 그 뭐죠? 퍼거슨의 한 방만 조심한다면은 무난히 판정순으로 가는 그런 길을 열 수 있지 않나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인데요.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한 블로우 차트고요. 저의 진짜 그럼 제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예상은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저는 그 도박사나 팬들하고도 다 너무 다르게 가갖고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토니 퍼거슨의 60% 정도의 승을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파엘 도스 안뉴스가 퍼거슨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쉽지 않아 보여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보여요. 예. 일단은 첫 번째 관문인 압박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은 압박을 퍼거슨이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서 뭐냐면은 퍼거슨이 일단은 길죠. 근데 이제 세론이나 디아즈를 보면은 자신의 이렇게 영역을 지키면서 싸우는 스타일이지. 내가 압박을 해도 서서히 압박해 들어가는 스타일이지. 어, 내가 막 아파서 전진하게 하면서 그 압박을 유지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럴 만한 스피드를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이 선수들이. 근데 퍼거슨은 틀리죠. 퍼거슨은 그렇게 길고 좋은 리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러닝하듯이 상대를 압박하면서 거리를 전진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초반부터.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틀린데요. 예전에는 이 토니 퍼거슨이 이렇게 압박을 할 때 좀 테크니컬하지가 못하고 좀 기세로 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좀 많이 맞았고요.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맷집으로 버텼는데 그 상태의 토니 퍼거슨이라면 전 도산요스에게 걸린다고 봐요. 타격에서. 예. 그런데 최근에 토니 퍼거슨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스텝 그리고 앞손의 활용 능력, 킥의 활용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먼저 음, 잽을 한번 얘기해 보죠. 사실 이 예를 든다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바르보자전도 좀 이렇게 기세를 갖고 확 그 어그레시브하게 달려들었었거든 초반에 그 이유가 앞서 설명했죠. 예. 근데 이제 좀 지난 2라운드 들어서서 보면은 치고 빠지고 예. 레벨 체인지하고 예. 이게 앞손을 써주기 시작하면은 이 선수가 굉장히 강해져요. 예. 근데 이거를 사실 바르보자 전에는 먼저 이렇게 바르보자의 페이스를 떨어뜨리고 킥을 캐칭하기 위해서 킥거리를 안 서기 위해서 1라운드에 좀 무리를 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페이스를 떨어뜨리고 2라운드부터는 앞선을 하려는데요. 사실 그 다음 경기 바나타 경기나 그 전 경기인 조십 토순전에는 앞선을 초반부터 굉장히 잘 써주고 있어요. 예. 이게 좀 퍼거슨이 최근에 틀려진 점이고요. 두 번째로 자 프론트킥인데요. 프론트킥을 이렇게 쳐요. 한 번에 끝내지 않고 돌아 나가는 선수에게 프론트킥을 찰 줄 알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선수 이 프론트킥이 정말 좋은데요. 이런 프론트킥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프론트킥이 있어요. 자신의 체중을 다시 써도 프론트킥을 찾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점핑 프론트킥으로 갑자기 거리를 좁히는 방법도 있고, 일반적인 프론트킥에 지금처럼 돌아나가는 걸 또 차고, 이 프론트킥이 진짜 좋은, 저는 퍼거슨이 프론트킥은 최고라고 생각해요. 예. 이 프론트킥이 지금까지 조시 톰슨 전에도 보여줬지만, 도스아뉴스도 조시 톰슨 같은 그런 사이즈잖아요. 이런 선수들에게 진짜 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킥으로 보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퍼거슨이 압박하는 장면인데요. 봐요. 리치로 이제 쳐주고 돌아나가니까 스탠스 바꾸고 숄더 블락하고 다시 스탠스 바꾸고 다시 차주고 예. 돌아나가니까 같이 거리 유지해주고 예. 빈 곳에 프론트킥 한번 쳐주고 다시 빠져나오니까 다시 달려들죠. 그래서 레그킥 찼죠. 예. 이 숄더 굉장히 좋죠. 숄더 블럭. 상대가 공략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상대가 공략하기 어렵고 자신이 공략할 수 있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상대의 쉴 틈을 안 주는 거죠. 계속 압박을 이런 식으로. 예. 예. 굉장히 좋죠. 예. 그러니까 포거슨의 압박은 자신의 그 리치 어드밴티지를
이용하면서 스텝도 살려주면서 스위칭도 자동으로 변하면서 어떤 숄더 블락을 같은 이렇게 디펜스도 신경 쓰면서 킥까지 활용해주는 굉장히 고단위의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압박 능력에서 도사뉴스가 아무리 좋은 그런 타격 능력과 그 스텝을 가지고 있어도 쉽지 않다고 보여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이제 압박에서 만약 근데 압박에서 탈출해요. 탈출하면 두 번째는 그래도 이 선수가 해야 될 그 도사뉴스가 할 거는 결국 테이크다운이거든요. 예. 그 테이크다운인데 테이크다운이 너무 강해요. 퍼거슨이 일단은 테이크다운이 아까도 좀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퍼거슨이 테이크다운을 당하는 거는 자신이 어그레시브하게 들어가다가 킥 캐칭 당하면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상대의 타이밍 태클이나 어떤 클린치에서의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정말 좋은 선수가 토니 퍼거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테이크다운도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테이크다운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5라운드 내내 계속 넘길 수, 패티스 넘길 수 있는 선수는 저는 포거스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예. 여기서 하나 이제 보면은 예. 볼까요? 머리 흔들고 들어가다 킥 캐칭 당하고 예. 이런 식으로 테이크다운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요. 퍼거슨이. 근데 퍼거슨 스스로도 도사뉴스가 얼마나 좋은 그 그래플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퍼거슨의 스프롤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요. 굉장히 스프롤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자, 이렇게 테이크다운도 라운드마다 한 번씩 자신의 공식 평균 그 스탯만큼 찍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까지도 성공했는데, 그런데 그라운드에서 사실은 압도를 해야 돼요. 그라운드에서 압도하고 그 트라우마를 심어줘야만이, 이 선수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기어가 굴러가서, 도사뉴스가 편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다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게, 분명히 도사뉴스가 이스케이프의 어려움을 겪는 퍼거슨을 상대로 라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과연 그라운드 트라우마까지 심어줄 수 있는 수준이냐. 그리고 퍼거슨의 스타일이라는 게 막 전략적으로 판정을 노리는 게 아니죠. 이 선수는 끝까지 피니쉬를 노리는 선수고요. 이 경기가 3라운드라면은 이런 그림을 그려진다고 해도 도사뉴스에게 굉장히 더 승률이 높은 부분이 있는데 5라운드 내내 압박하고 달려들면서 특히나 굉장히 내구력이 좀 퍼거슨이거든요. 계속 피니쉬를 노리다 보면은 이걸 다 통과하더라도 결국 지치는 도사뉴스를 상대로 피니쉬의 기회를 잡을 수도 퍼거슨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토니 퍼거슨의 탑독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도사뉴스의 언더독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번이 네 번째인데 도사뉴스에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한번 맞았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제 예상이 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이렇게 행선수설 좀 했고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UFC 205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